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거대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요, 그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낡은 기반 시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같은 겁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자료에 나오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일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짓는 것보다 부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11월 6일 울산의 한 발전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철거 중이던 60m짜리 건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더 큰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이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붕괴 사고 그 자체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두 종류의 건물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구조적인 함정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규정의 허점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그 해결책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무너진 건 60m 높이의 보일러 5호기 건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2분. 나중에 발파를 쉽게 하려고 구조물 일부를 미리 약하게 만들어두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 직후에 사고가 났죠. 원인으로는 핵심 지지대를 제거하다가 건물 전체의 무게 균형, 그러니까 하중 밸런스가 한순간에 무너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이 공사 규모가 무려 544억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건물, 두 개의 이야기. 이 사고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발전소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터빈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터빈의 무게랑 진동을 다 버텨내야 하니까 아주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때도 상대적으로 예측이 쉽습니다. 그냥 무거운 블럭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분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보일러 건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강철 거미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현수 구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든 게 위에서부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구조예요. 거대한 보일러랑 수많은 배관 덩어리들이 건물 꼭대기 뼈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위태로운 균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터빈 건물은 무게를 단단한 기초로 버티는 반면에 보일러 건물은 모든 무게가 프레임 전체에 아슬아슬하게 분산돼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위험성이에요. 터빈 건물은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낮지만 보일러 건물은 아주 작은 불균형만으로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상대해야 할 괴물의 종류가 전혀 다른 셈이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섹션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숨겨진 구조적 함정, 왜 보일러 건물을 철거하는 게 그렇게나 위험한지 그 독특한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안전 매뉴얼에서 말하는 표준 철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층씩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죠. 바닥 같은 수평 구조물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수직 구조물을 제거하는 식으로요. 아주 논리적이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야말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건물 같은 철골 구조물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발파 해체라는 건데요. 이건 핵심 지지대 몇 개만 정밀하게 잘라내서 건물이 제풀에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방법을 쓸까요? 빠르고 돈이 절약되니까요. 하지만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이건 통제에 실패하는 순간 바로 대참사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인 셈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위험은요, 사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더 커집니다. 자,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규정의 사각지대. 여기서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법규 하나가 얼마나 큰 안전 위협을 만드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천 톤의 무게를 버티는 60m 높이의 강철 거미줄.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프로젝트가 가장 엄격해야 할 안전감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요,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또 허무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법적인 구분, 딱 두 단어였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쓰는 건축물과 탑이나 굴뚝 같은 공작물은 다르게 취급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땐 허가도 받아야 하고 전문가의 의무감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공작물은요, 그냥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의무적인 감리?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울산의 그 위험했던 보일러 타워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었던 거죠. 단지 이 서류상의 분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철거 작업이 어쩌면 붕괴를 막을 수도 있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의무감리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안전한 철거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허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보일러타워 같은 고위험 공작물도 건축물처럼 취급해서 감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우수기업이라도 모든 해체 계획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게 해야 하고요. 셋째, 구조 계산을 할 땐 그냥 낡은 설계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부식이나 손상까지 다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에는 기술사급 전문가가 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무게 불균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전부 다 너무나 당연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할까요? 울산 사고가 결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노후 발전소가 무려 60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위험한 강철 거미줄이 앞으로 60개 이상 더 해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개의 강철 거미줄을 더 해체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안전규정은 이 도전을 감당할 만큼 튼튼할까요? 울산의 붕괴 사고는 우리에게 그 대답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